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음악사 2부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강의할 내용은 두 번째 시대, 바로크와 고전 시대에 대해서, 고전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요 시대만 딱 잡으면 돼요. 요게 어떤 음악사에서 기둥이에요, 기둥.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가 바로크 시대야. 그것이 개판이야. 잘 써줄 걸. 하나는 고전 요 시대예요. 바로크 시대를 세운 사람이 누구다? 바흐, 그냥 누구? 핸델이다. 알았죠? 또 뭐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비발디도 있고요. 요 시대를 이어주는 하이든도 있고요. 뭐 여러 인물들이 있었겠죠. 근데 언제 다 볼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인물만 볼게요. 서운하겠다. 나 안 다뤄가지고. 자, 고전파는요. 누구다? 모차르트다. 모차르트다. 그리고 또 베토벤이다. 빈 사막파. 쇼팽 빠졌다, 그쵸? 또 누구 있을까요? 많죠. 뭐 한두 명이겠어요. 그런데 두 사람만 딱 볼게요. 알겠죠? 여기서 음악사가 섰어요. 딱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사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시대들은요, 지문에 맞게 여러분들 읽어주면 돼요. 그런데 반드시 언급되는 인물들이 딱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자, 바로크 시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바로크란 말의 뜻은요, 찌그러진 진주래요. 찌그러진 진주. 음악사로 보면 두 개 이상의 화음이 이렇게 결합되면서 뭐라 그럴까, 그 사이에 들어가는 꾸밈음, 또 어떤 멋있는 연결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이 바로크란 이름을 만들어냈대요. 이때 어떤 게 많이 융성을 했냐면 왕정음악, 왕정음악, 왕실에서 썼던 음악이죠. 그리고 교회 음악,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 그 음악이 발달했던 지역은 어딜까요? 당연히 교회가 들어가야 되니까 북유럽이에요. 북유럽. 잘 아셔야 돼요. 인쇄술도 북유럽으로 퍼져나갔고요. 그리고 피아노의 개발로 인해서 교회 음악이 번창하게 됐어요. 파이프 오르간이 거의 집채만하대요. 집채만한 어떤 악기, 이걸 설치하고 다룰 수 있었던 곳은 성당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당에서는 교회 음악라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그레고리안 성가, 웅장한 성가, 거룩한 성가 이런 것들이 발달했겠죠. 자, 그런데 북유럽으로 종교 개혁이 퍼지고 그러면서 국왕권이 세지고, 그렇죠? 다 알고 있죠?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또 교회 음악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음악이 쫙 퍼져 나갔죠. 이렇게. 그래서 왕정음악을 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다? 핸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쉽게 이해되죠? 최대한 쉽게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음악을 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바흐다. 바흐. 이런 인물들이 있었대요. 자, 바흐는요, 평균율, 조성, 단조, 장조 써줄까요? 조성, 단조, 장조. 그러니까 뭐 단조로 시작한 음악은 좀 슬프고 장조로 시작한 음악은 좀 밝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다 알죠? 장조, 단조 이런 거, 파도, 솔레, 라미시 막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음악을 하는 게 아니고 음악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핸델은 뭐 칸타타, 뭐 수상 음악 여러 가지 개발했대요. 음악의 종류는 소나타, 협주곡, 오케스트라, 칸타타 등 막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할게요. 다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음악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음악 시작이 웬만하면 다 여기서 다 나왔어요. 알겠죠? 정말이에요. 그래서 좀 중요한 시대인 거죠. 잠깐 우리 핸델과 바흐에 대해서 한번 썰을 좀 풀게요. 자, 핸델과 바흐는 동갑이었대요. 동갑. 그런데 둘 다 독일 출신의 음악가였대요. 독일 출신. 자, 그런데 독일 하노버 왕가에서 왕정음악을 했던 사람이 핸델이고, 됐죠? 그리고 교회는, 이 바흐는 라이프니츠라는 지역에 살았대요. 거기서 성 토마스 교회에서 음악 감독을 했대요. 지금도 이 성 토마스 교회에 가면 바흐의 묘가 있고 바흐가 앉았던 의자도 있고 바흐가 반주했던 이 악기들도 남아있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오르간 수리도 하고 그리고 또 악보도 만들고 또 애들도 가르치고 하면서 생계 유지를 했다고 해요. 이게 바로 누구다? 바흐다. 바흐의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음악 집안이었고 핸델의 집안은 음악 집안이 아니었대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지금 생각하는 음악가를 떠올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음악가는 뭐라 그럴까, 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핸델의 아버지가 사실 핸델 의사나 좀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수준이 있는 직업을 갖길 바랬었대요. 그래서 핸델이 음악하는 걸 원치 않았대요. 근데 핸델이 음악을 잘하네, 열정이 있네. 그래서 핸델을 우겨서 음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핸델이 원래 독일의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핸델이 왕정 음악을 하다가 런던으로 건너간 거예요. 런던으로. 그 당시 런던은 인구 50만의 대도시였대요. 런던으로 건너가서, 런던으로 건너간 이유는 1년 정도의 휴가를 받았었대요. 왕정에서 1년 휴가를 받아서 런던을 갔는데 런던이 너무 좋은 거야. 런던 괜찮네 해가지고 1년 동안 거기서 음악을 하고 지내다가 안 돌아갔어. 독일로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독일 왕이 얼마나 어이없어. 그쵸? 독일 하노버 왕이 되게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핸델은 근데 거기서도 자기 재능 인정받고 또 거기서 많은 음악을 만들고 또 왕실 가운데서도 자기의 음악을 발표해 나갔는데 그게 히트를 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클래식 하면은 굉장히 좀 격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클래식은 대중음악과 같았다 생각하면 돼요. 대중음악. 지금의 우리 뭐 누구야, 방탄소년단 나오죠? 또 누구죠? 요즘에 나오는 친구들이 여러 친구 나오잖아요. 엑소는 너무 옛날이야, 그쵸? 요즘에 거의 방탄이 다 잡고 있잖아요. 요런 인물이 바로 핸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좀 와닿는 게 다르죠. 귀족들 사이에 이제 그렇게 음악이 퍼져나갔다는 거죠. 사실 우리 서민들, 농민들이 음악을 접하고 음악을 알긴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왕족과 왕정과 또 귀족들 사이에서는 거의 아이돌 연예인이었던 거죠. 자, 어떤 음악가, 어떤 음악가들의 활동이 어땠는지 좀 감이 잡히죠. 이게 핸델이에요. 핸델 됐죠? 핸델. 자, 그리고 이 바흐는 진짜 치열하게 살았대요. 치열하게. 그래서 바흐는 자기 아들들한테도 첫째 아들은 오선지 그리고 둘째 아들은 거기 음표 그리고 바흐는 작곡해가지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 악보 완성하고 그 악보 팔고 이렇게 생활을 했대요. 재밌죠. 그리고 바흐는 음악 감독을 하면서 진짜 엄청 부지런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바흐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기계야, 기계. 일하는 기계 같은 개념이야. 진짜요. 바흐는 200편 정도의 칸타타를 작곡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안 쉰 거야. 거의 워커홀릭이에요. 이게 바로 누구다? 바흐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이상의 뭐라 그럴까? 단조 또 장조를 활용하고 대위법이죠. 대위법을 활용하면서 카논, 도립노래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작곡 활동을 다 했대요.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다 하면은 바로 누구다? 바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흐. 그러니까 바흐는 사실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불교의 시작이 두 명으로 보죠. 원효와 그리고 화엄종을 만든 누구였죠? 원상이었나? 대각국사 그 있잖아요. 그 해골물을 먹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민중들의 음악을 쫙 퍼뜨린 사람이, 불교를 쫙 퍼뜨린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조계종. 그쵸? 누구? 원효다. 원효대사다. 그쵸? 그리고 중국에 가가지고 정말 고급 불교를 배워봤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돌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교종을 세웠죠. 교종을 딱 세우면서 불교의 이론을 딱 이렇게 딱 만들어냈죠. 화엄종을 만들어내고. 이게 원상인가? 지금 이름이 헷갈리네요. 계속. 한번 팩트체크 여러분들 듣고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야, 그런 것처럼 왕정음악의 기틀을 핸델이 다진 거죠. 이 핸델은 자기 히트를 쳤는데 또 어떻게 한 곡만 히트를 치겠어요. 쭉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핸델도 어떤 사업 투자를 했는데 실패도 하고, 그리고 또 뭐죠? 음악을 히트 쳤는데 또 가라앉기도 하고 이러면서 생활고에 휘둘렸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필생 역작을 적자. 그래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음악을 작곡을 했어. 히트를 딱 쳤대. 그게 바로 뭐다? 메시아라는 노래예요. 메시아가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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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굉장히 웅장한, 이게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 또 일화가 있다면 이 독일의 왕이 나중에 영국 왕이 돼가지고 건너온 거예요. 영국으로. 독일의 왕이. 그러니까 핸델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쇼크예요. 내가 자기가 모시던 왕을 배신하고 런던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했는데 독일의 왕이, 그쵸? 독일 하노버의 왕이 영국의 왕에 대해서 짜증 나타났어. 핸델이 얼마나 유축받았겠어요. 근데 핸델이 어떻게 했냐면 경쾌하고 밝고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서 왕께 바쳤대요. 왕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랬대요. 그러면 핸델의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일화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 두 사람은 바로 바흐와 핸델, 이 두 사람이 바로 음악의 기본을 세웠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흐의 죽음과 함께 바로크의 음악 시대가 끝났다고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조금 이해되죠?
너무 이게 음악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평균율이다, 소나타다, 협주곡이다, 뭐 오라트리오다 막 이러면서 막 이론을 이야기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뭐 음악사를 제대로 배울 게 아니고 마치 음악에 필요한 또 음악 지문을 읽는데 필요한 배경 지식만 쌓으면 될 거기 때문에 좀 1화 위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크 시대 이해됐죠? 넘어갈게요 이제.